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요즘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주린이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차트 매매나 단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많지만, 또 많은 분들이 우량주 장기 투자, 우량주를 사서 길게 묻어두면 반드시 오른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으신 것 같아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우량주라는 건 일단 유명한 종목들이죠.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우량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유명한 종목들,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종목들, 이런 거를 사서 좀 길게 투자하면은 반드시 오른다, 이런 믿음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요. 일단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고, 또 현대차도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면서 오르고, 애플카를 만든다면서 오르고, 또 LG전자는 애플카랑 관련돼서도 막 급등하고, 또 핸드폰 사업 접는다고 막 오르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면서 이런 우량주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점점 우량주를 사서 가만히 있다 보면 언젠가는 오른다, 이런 믿음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오를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 120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 주식 먼저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방송을 올려드렸지만 못 보신 분들도 많아서, 지금 여기 계좌에 남아 도는 현금이 있잖아요. 천몇백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신한은행 CMA에 넣어 놓으면은 이자가 0.25% 밖에 안 돼요. 1년에 0.25%. 그래서 그걸 그 돈을 놀리기가 아까워서 그 돈을 좀 예비 자금을 웰컴 디지털뱅크 저축은행 입출금 통장에 넣어놨거든요. 보통 예금이라고 하죠. 이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데도 연 이자가 1.5%를 줍니다. 물론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도 되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0.25%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1.5% 이자를 받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1,500만원을 여기 옮겼다는 사실, 여기 보시면 1,500만원을 옮겼죠.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금액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거 퉁쳐서 6,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여기 8,200에서 여기 1,500만원을 더 해줘야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9,735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하여튼 그렇고, 일단 지난주보다는 좀 올랐고요. 코스피도 올랐고, 제 계좌도 좀 올랐고, 코스피한테는 지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24만원 정도 되고요. 미국 지수도 좀 올랐죠. 그리고 환율도 좀 올라가서 지난주보다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자산배분 계좌도 VT도 좀 오르고, 또 환율도 오르고 해서 지난주보다는 좀 상승했습니다. 엑셀로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120주차까지 왔고요. 근데 한국 주식은 그거 저축은행에 있는 거랑 통합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2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735만 4,049원. 해외 주식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24만 1,917원. 자산 배분 계좌는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96만 7,059원. 총 합계는 7,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1,756만 3,025원이고요. 예상 배당금이 122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주보다 또 좀 올랐습니다. 요즘에 너무 계속 오르기만 해서 갑자기 하락을 하면 좀 적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대림산업, DL 우선주로 바뀌었네요. 원래 대림산업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DL 우선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분할을 하는 이슈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죠. 이제 재상장이 되는 게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다른 건설주들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라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유명한 우량주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데, 그렇게 우량주를 장기 투자, 존버를 하면은 무조건 올라갈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게 주식시장이 만만하지는 않죠. 이 기사가 작년에 좀 유명했었는데 많이 화제가 되었었죠. 작년 5월 기사인데,
시가총액 10개,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2010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중에서 10년 후에 오른 종목이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머지 2위에서 9위까지, 2위에서 10위까지 종목들은 모두 내렸다는 겁니다. 뭐 조금 내린 것도 아니고, 뭐 63% 내리고, 뭐 48% 내리고, 이런 식으로 좀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물론 이 중에는 최근에 다시 많이 올라서 뭐 전고점을 회복한 주식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10년 동안 상위 시가총액 종목들을 존버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위 50개로 확대를 하면은 10곳만 상승을 했대요. 10년 동안. 나머지 40개는 하락을 한 거죠. 우량주들이 말이죠. 이건 뭐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래요. 미국 시장의 2010년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여전히 10개 안에 드는 회사는 뭐 거의 없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그 말고는 거의 다 바뀌었죠. 뭐 애플이나 뭐 구글, 뭐 무슨 넷플릭스, 뭐 아마존 이런 게 10년 전에는 사실 전혀 힘을 쓰지 못했었거든요. 뭐 애플은 그때부터 좀 뜨기 시작하긴 했는데 어쨌든 2010년에는 절대로 미국 시장 상위 종목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10년 뒤에도 괜찮을 거다. 장투하고 존버하면 분명히 오른다.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무조건 유명한 종목들 사면 오를 거다. 뭐 존버하면 오를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최근의 장세는 워낙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막 돌아가면서 오르지만 그게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 진짜로 뭐 살아남을 회사들도 있을 거고, 삼성전자는 살아남았죠. 그리고 뭐 10년 뒤에는 뭐 좀 많이 쇠퇴하는 그런 회사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묻지마 장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반드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공부라는 게 뭐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숫자라도 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비해서 얼마 정도를 벌고 있는지 이 정도는 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미래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지만 지금 얼마 버는지 확인 정도는 해야죠. 지금 뭐 시가총액이 만약에 뭐 한 40조 정도 되는 회사가 현재 뭐 5천만 원밖에 못 번다. 이 정도면은 진짜 급격하게 성장을 해야 지금 주가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따져보고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성장주, 앞으로 미래가 아주 기대되는 그런 회사, 그런 산업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나 뭐 친환경, 뭐 풍력 이런 식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A랑 B 두 회사가 있다고 쳐요. A라는 회사랑 B 둘 다 시가총액은 2,500억이에요. 둘 다 시가총액이 2,500억인데 A라는 회사는 현재 1년에 버는 돈이 순이익이 500억입니다. B라는 회사는 50억이에요. 10배 차이가 나죠. 뭐 PER로 치면은 A는 PER이 5, B는 PER이 50이죠. 그런데 A라는 회사는 좀 아주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성장성이 거의 없어서 뭐 10년 동안 계속 500억씩만 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B라는 회사는 1년에 20%씩 꾸준히 10년 동안 성장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A랑 B 중에 어떤 회사를 사야 될까요?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10년 동안 계속 1.2를 곱한 거죠. 20%씩 성장을 했다 쳤을 때 10년 동안 총 버는 돈이 A 회사는 5천억을 벌게 되겠죠. 500억씩 10년이니까. 그리고 B 회사는 이걸 다 합치면은 1297억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버는 돈이 A 회사는 5천억, B 회사는 1297억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에 A보다는 B 회사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10년 동안 20%씩 계속 성장하는 건 엄청 대단한 거죠. 지금 뭐 PER이 50 정도로 고평가 받고 있는 회사 중에 실제로 10년 동안 1년에 20%씩 성장하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10개 중에 1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20%씩 성장을 한다 해도 여전히 A보다 못 벌고 있어요. 10년 뒤에도 A보다 못 벌고 있단 말이죠. 총합으로 따지면 진짜 더 훨씬 A가 크고요. 총합이 5,000 대 1,300. A가 훨씬 더 10년 동안 버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당연히 저는 A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B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에 한 30%씩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이게 30%씩 성장하는 건데요.
1년에 30%씩 성장을 하면은 10년 뒤에 530억을 법니다. 예, 그러면 A를 따라잡기는 했죠. 그런데 10년 동안 번 돈의 총합을 따져보면은 여전히 뭐 2130억 밖에 안 돼요. A는 5천억인데. 그래서 1년에 30%씩 10년 동안 성장을 해도 여전히 뭐 10년간 버는 돈이 A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물론 그 뒤에도 계속 30%씩 성장을 하면 금방 따라잡겠지만, 솔직히 뭐 1년에 30%씩 10년 동안 성장하는 회사는 진짜 뭐 100개 중에 한 개도 되기가 어렵고, 그 뒤로도 계속 30%씩 성장하는 회사는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투자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A랑 B 둘 중에서 당연히 A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요즘에는 B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B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은 뭐 좀 벌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뭐 성장이 꺾이거나 아니면 이 대세 상승장이 꺾인다면 B라는 회사가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초보분들은 반드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좀 현실적인 숫자를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뭐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뭐 주식이라는 걸 어떤 종이 쪼가리 아니면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숫자 노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소유권이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무슨 뭐 삼성전자 칩, 무슨 현대전자 칩 뭐 이런 게 아니라 회사의 소유권이라는 거죠. 그런 도박이 아니라 소유권으로 봐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누구나 다 벌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투자를 해도 벌 것 같지만,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